때 그리고 이준석 전 보수를 대표도 표방한 나중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대선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예. 이낙연 전 총리도 대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예. 말씀하셨는데 타짜라는 영화에 보면은 고니가 주인공이 고니 아닙니까? 예. 고니가 곽철용을 만나가지고 너 내 밑으로 와라 그랬는데 아 어떻게 늑대 새끼가 개 밑으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늑대 새끼가 어떻게 개 밑으로 들어갑니까?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둘 다 자기가 늑대 새끼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예. 늑대이거나 늑대 새끼거나 예. 상대를 개라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 하면은 개 밑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국면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고민을 하냐면은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지역구와 비례 얘기 이준석 전 대표 지역구 비례 얘기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논쟁이 부딪혀 우리가 여기서 이 테이블을 놓고는 상당히 그 고준 담론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담 중론. 고담 중론이 예. 이제 사자성어 감기 걸려가지고 고담 중론, 고준 담론. 예. 이거는 고담 중론이네. 고담 중론 맞아요. 예, 고담 중론. 예. 그러니까 이 그런 굉장히 수 높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먼저 생각하는 거는 이준석 전 대표 바른미래당을 해봤잖아요. 그랬지.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 합쳐가지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만난 그 문제가 뭐였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도 있지만 예. 비례 공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생각부터 드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지. 비례를 공천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냐 봐야 되겠지만 비례를 공천할 때 예를 들면 1번부터 10번까지 당선권이 있을 것이고 그 당선권 안에 이 지분을 어떻게 나눠가지고 또 이 지분 나누는 게 가져갈 게 많으면은 지분 나누는 게 수월할 수도 있는데 가져갈 게 얼마 안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비례에서 뭐 5명, 6명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나누느냐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되거든요. 양대 세력 또는 3대 세력이 나눈다고 할 때는. 그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비례는 각자 하고 각자 한다는 거는 당을 합당을 안 한다는 얘기죠. 당은 합당을 안 한 상태로 가져가고 당을 비례 때문에 합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역구에서 이낙연 신당이 지역구들 후보를 내는 데는 우리가 안 내고 어차피 왜냐하면 지역구 모든 지역구에 다 낼 수 없을 테니까 지역구 안 내고 우리가 지역구 내는 데서는 이낙연 신당이 지역구 안 내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구에서 기호는 통일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제3세력입니다. 똑같은 슬로건, 똑같은 어떤 뭐 그런 걸 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아이디어로 이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논의를 하면 국민들이 지금 상황에서 그런 논의하면 국민들이 아 저게 확실한 어떤 양당 체제의 한계를 넘는 제3세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명확한 현실적 한계라는 게 아직 결합을 본격적으로 얘기도 안 했는데 이미 현실적 한계라는 걸 이미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념은 맞거든요. 예. 이념이 반공전체주의로 하니까 문제인 거지. 이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철학입니다. 그렇죠. 이 철학이 뭐냐면은 예. 보수라는 저는 보수거든요. 보수인데 보수라는 것은 사회체제를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바꾸자는 사람이고요. 예. 진보라는 사람은 안정보다는 일단 바꾸고 보자. 그러고서 후 안정을 도모하는. 그러니까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의 출발점과 위치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수도 이념과 철학 위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예. 진보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보수와 진보가 무너졌으니까 보수 진보 다 필요 없고 이제 우리는 상식이라는 틀에서 한번 모여보자. 그래서 민주당에서 비명계도 원칙과 상식이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공정과 상식이에요. 근데 지금 새로 나오는 세력들도 또 상식적으로 대화가 되면 하자는데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상식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철학이 있으면은 저 보수 이야기를 하고 그 보수 철학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어떤 가치 위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서 사회를 바꾸겠느냐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포지션을 정한 다음에 자신들의 가치를 넓히고 정책 연대이트를 넓혀가는 것이 저는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가장 중요한 이념과 철학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도 오염을 시켜놔가지고 야 이념 다 필요 없는 거야. 다 무너졌어. 그러니까 그거 없이 모여보자라는 것인데 그러면 좋습니다. 선거 앞두고서는 모일 수가 있어요. 다급하니까. 근데 이것이 떴다방이 돼가지고 이념과 철학이 같아야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화학적 결합 없이 그냥 이념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리는 그냥 급하니까 손을 잡고 가치 연대로 가는 거야 라면 느슨한 연대 내지는 그냥 악수만 하고 가는 식의 물리적 교류 정도만 되는 거거든요. 그 화학적 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비빔밥이나 샐러드론이 가능한데 정당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뜻을 가지고 모여서 수권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본인들이 정말로 투철한 이념과 철학적인 공유 없이는 전 이게 더 나아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지 기반을 생각을 해보면 과거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호남에
강력한 지지 기반이 있었고 DJP 연합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각각 호남, 수도권, 충청에 강력한 지지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의 지지 기반은 확실히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총리의 신당도 사실 지금 호남의 민심을 생각을 해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국민의 당처럼 되는 거는.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게다가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입당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타격을 입었다. 이게 저 지지율이 확 빠질 수 있고 뭐 민주당이 뭐 크게 흔들린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별 느낌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그게 예. 둘이 합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낙연, 이준석 신당이 합쳤을 때 예. 처음에 붐업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부 코어 지지자들은 또 이탈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이 이질교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력이 또 안에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제3지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탁 떴다가 국민의당을 제외하면 늘 이렇게 슬슬슬슬 빠지는, 총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이제 예. 양당의 구심력이 강한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예. 그러니까 화제에 있어서는 제3지대의 정당들이 화제에 있어서는 화제가 좀 될 거예요. 언론도 사실 양당에 대해서 양당이 하는 정치에 대해서 언론도 긍정적인 평가를 못 하지 않습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아니 그리고 보도도 할 만큼 했어. 할 만큼 하기도 했고 예. 그리고 양당이 뭘 좀 잘하면 네. 그리고 기특한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 보기에 네. 언론이 보기에가 아니라 국민 보기에 기특한 모습을 보여주면 언론도 아 이건 참 잘했어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이 많을 텐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국민들의 바람이라든가 어떤 이런 뭐 마음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이 양당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니까 제3지대에서 뭘 해보겠다는 사람들을 그래서 띄우는 거거든요, 언론들이. 이게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근데 그게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은 사람들이 이게 양당의 연성 지지자였던 사람들이 제3지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다가 그 제3지대라는 게 보니까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양당을 반대한다. 요 메시지는 있는 것 같은데 양당도 사실 서로 반대해가지고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안 되니까 민주당 찍어주세요. 그리고 또 민주당 그럴 거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절대 안 되니까 운동권 세력 절대 안 되니까 우리 찍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제3지대도 양당은 절대 안 되니까 우리 찍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면은 선거 앞두고는 이 원래 양당 지지자였던 사람들이 에이 그냥 제3지대에 표 줘서 이게 뭐 내가 미래를 대비하는 가치 투자도 아니고 지금 이거 표 줘가지고 그냥 뭐 소위 말하는 사표 논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표 심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미워도 다시 한번 그냥 양당에 표를 던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저는 작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3지대의 어떤 그런 영역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양당 중심의 구도가 확실하게 이제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과거에 이제 제3당들이 커졌던 거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대권 주자와 관련 있는 움직임이 있거나 지역적인 어떤 결합이, 지역적인 기반의 결합이 있거나 그랬던 예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안철수와 국민의당인데, 그렇죠. 그때는 뭐였냐면 문재인 당시에 이제 대표로 문재인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건데 문재인 대표로 대선을 못 이길 것 같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를 좀 바꿔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지금부터 안철수를 좀 키워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호남의 밑바닥에 그 여론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민의당의 선전으로 그게 나타난 것이고 그게 일부의 수도권에서 선전으로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런 게 있었던 건데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낙연을 빨리 좀 더 키워줘가지고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는 대선 후보를 키우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 조건을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3지대가 이 어떤 투표 전날까지 선전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아직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